대표유형 26번입니다.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14개의 점 중에서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네요. 자,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두 점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 두 점을 선택할 때 순서는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요 점을 먼저 선택하고 이 점을 나중에 선택한 다음에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그리나, 혹은 이 점을 먼저 선택하고 이 점을 나중에 선택한 다음에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그리나 똑같은 직선이 되기 때문에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 다른 14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순서 없이 선택하면 직선 하나가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 그랬으므로 그렇게 우리가 직선을 그렸을 때 서로 겹치는 직선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결국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는 14개의 점 중에 순서 없이 2개를 선택하는 14 컨비네이션이, 즉 조합의 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 계산해 주시면 14 곱하기 13 나누기 그 다음에 2 곱하기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 약분해서 7이 되면 7과 13을 곱한 91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91입니다. 유제 26-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평행한 두 직선 위에 9개의 점이 있을 때 주어진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몇 개가 있겠냐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문제는요, 방금 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처럼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9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되겠네. 그래서 9 컨비네이션 2를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요 두 점을 선택했을 때의 직선과 그 다음 요렇게 2개를 선택했을 때의 직선이 동일한 직선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직선 하나를 여러 번 세게 된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세야 되는 게 경우의 수인데 중복되게 셌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선을 만들 때는요, 요 위에 있는 4점 중에 하나에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아래에 있는 5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경우의 수 4가지고요. 그 다음 요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경우의 수 5가지. 그래서 총 20개의 직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답이냐?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이 4개 중에서 어떤 2개를 선택하더라도 요 똑같은 직선 하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 하나는 우리가 세줘야 된다라는 거죠. 즉 빠짐없이 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20개에다가 요 직선 하나를 더 더해줘야 되고요. 자, 또한 이 5개 중에서 어느 2개를 선택하더라도 똑같은 직선, 요 직선을 얻을 수가 있죠. 그쵸? 그러면 그 직선도 하나는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이제 여기서 2개씩 뽑았을 때 똑같은 직선이 여러 번 등장하겠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하나는 더 카운트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을 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2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자, 여기서 4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똑같은 직선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뽑으면 안 되겠구나.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되고 어쨌든 직선 하나는 나오겠구나.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5개 중에 어떤 2개를 뽑아도 직선이 요거 하나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 개가 겹치니까 이거는 이렇게 세면 안 되겠구나. 그게 아니죠. 하나는 나옵니다. 따라서 꼭 하나를 더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유제 26-2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삼각형을 2개 겹친 별 모양의 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삼각형과 요 큰 삼각형 2개를 거꾸로 겹쳐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꼭지점과 각변의 교점에 놓인 12개의 점 중에서 임의로 2개의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앞에서 풀었던 두 문제를 짬뽕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12개의 점 중에 무조건 2개를 선택하면 직선이 하나 나오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를 들면 요 네 점 있죠. 우리가 형광색으로 표시를 해볼까요? 요 네 점 중에 어떤 두 점을 택하더라도 직선은 몇 개밖에 안 나와요. 직선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선택된 개수만큼 빼줘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네 점 중에 두 점을 선택하는 게 4 컨비네이션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의 수만큼 같은 직선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요걸 여기서 이제 빼주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직선 위에 네 점이 놓이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요. 당연히 하나, 그 다음 둘, 그 다음 셋, 넷, 다섯, 6개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곱하기 6을 해서 빼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쵸? 그래서 한 직선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할 때는 다 똑같이 하나의 직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직선들은 다 빼줘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직선이 지금 6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빼버리고 나면 그러면 직선 하나가 나오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빼버린 격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여기서도 직선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까지 빼버린 격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직선 6개가 생기긴 하는구나. 따라서 다 빼버리면 안 되고 일단 다 빼준 후에 6개는 따로 더해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4 컨비네이션 2를 빼주면요. 이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을 다 빼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다 빼버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직선 하나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더 더해주는 건데 그런 직선이 6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곱하기 6을 해서 빼주고 나중에 6을 더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얘는 12 곱하기 11 나누기 2 곱하기 1 되는 거고요. 자, 빼기 4 컨비네이션 2는 요거 6입니다. 그래서 6, 6에 36이 됩니다. 36, 그 다음 플러스 6 요거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요렇게 약분하면 6이 되겠죠? 그래서 66에서 36을 빼주면 30인데 거기다 6을 더해주는 거니까 36이 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36입니다. 대표 유형 27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오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자, 대각선이라는 건 이런 거죠. 요렇게 꼭지점들을 연결해서 그려지는 요런 선들이 이제 대각선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대각선을 그려놓으면 사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구해낼 수가 있어요. 여기 대각선의 개수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라는 걸 금방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오각형이 아니라 육각형, 칠각형, 막 십맥각형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려서 생각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 하면 자, 대각선도 결국은 꼭지점 2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지점 2개를 선택해서 그걸 연결하면 대각선이 하나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오각형이니까 꼭지점도 5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개 중에 순서 없이 2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순서가 없는 이유는 알겠죠? 왜냐하면 요 대각선을 선택할 때 자, 이 점을 먼저 선택하고 이 점을 나중에 선택하나 이 점을 먼저 선택하고 이 점을 나중에 선택하나 똑같은 대각선을 얻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5개 중에 꼭지점 2개를 선택하면 대각선 하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5 컨비네이션 2를 먼저 써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요렇게 2개를 선택하게 되면 얘는 변이 나오지 대각선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웃한 두 꼭지점을 연결한 건 우리가 대각선이라고 안 부르죠. 이건 변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 중에 요 5 컨비네이션 2개 중에서 이렇게 이웃한 꼭지점을 선택하는 경우를 제외시켜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웃한 걸 선택하는 경우가 몇 가지냐? 이웃한 걸 선택하면 변이 나오기 때문에 변이 몇 개예요, 지금? 2, 셋, 넷, 5개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5개를 빼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아, 선생님, 그러면 얘를 빼줬는데 다 빼주면 안 되니까 하나씩 더해줘야 되겠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또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은 직선의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대각선의 개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얘는 빼주고 끝납니다. 왜냐하면 얘는 대각선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빼주고 끝이에요. 더 이상 더해줄 게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자, 이것도 이제 계산해 보세요. 이거 10대입니다. 그죠? 저는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10 빼기 5 이거 해주시면, 아, 5개가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직접 그려봤을 때 세봤던 5개랑 어떻습니까?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이 다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를 구할 때에는, 자, n각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꼭지점 n개 중에 순서 없이 2개를 뽑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변들은 다 빼줘야 되기 때문에 n각형의 변이 n개 있죠. 그래서 n을 빼준다. 이게 바로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 문제의 정답은 5입니다. 유제 27-1번입니다. 대각선의 개수가 104개인 다각형의 꼭지점의 개수는 그랬는데 방금 전에 했죠? 자, 요거 n각형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n각형인 꼭지점의 개수도 n개, 변의 개수도 n개입니다. 그럼 그때 대각선의 개수는 n개 중에 2개를 뽑는데 그 중에 변은 다 빼야 되죠. 근데 변이 몇 개가 있다고요? n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104가 되도록 만드는 n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 하면 2분의 누가 됩니까? n에 n-1 됩니다. 이거 굳이 이제 계산 같이 안 해볼게요. 그 다음 빼기 n이 equal 10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 양변에 2를 곱하면 n제곱 마이너스 n 빼기 2n이 됩니다. equal 208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n제곱 빼기 3n 그 다음 빼기 208 equal 0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주어진 요 n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걸 볼까요? 여기는 1, 1로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16과 13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곱하면 3, 6, 18, 3, 1은 3, 그 다음에 16 해서 어떻게 돼요? 208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어느 쪽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느냐? 이쪽에 마이너스가 붙어야만 더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인수분해가 n-16, 그 다음에 n 플러스 13, 요거 equal 0 되는데 n은 지금 자연수여야 되죠. 왜냐하면 몇 각형이냐 이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n은 마이너스 13은 안 되고 16만 가능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16각형의 대각선의 개수가 104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유제 27-2번입니다. 남자 n명과 여자 n 플러스 1명이 있는데요. 여자를 맨 앞에 두고 남녀를 번갈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2880가지래요. 그러면 여자, 그 다음엔 남자, 다시 여자, 남자 이런 식으로 일렬로 나열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나열하다 보면 남자가 나오고 맨 마지막 여자로 끝이 나겠네요. 그러면 여자들 따로 일렬로 나열하고 남자들 따로 일렬로 나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홀수번째 자리들이죠. 그래서 이 홀수번째 자리에 여자 n 플러스 1명을 나열하는 방법은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 가지예요. 그 다음 짝수번째 자리에 남자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그냥 n 팩토리얼 가지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의 수가 지금 2880가지라는 뜻이 돼요. 됐죠? 그럼 우리가 이 2880을 소인수 분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880을 소인수 분해해 본다면 자, 2 되죠. 그래서 1440 이렇게 되고요. 다시 2입니다. 그러면 720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또다시 2 해서 얼마가 됩니까? 360 또다시 2 해서 얼마죠? 180 그 다음 또다시 2 하면 90 그 다음에 또다시 2 하면 45가 됩니다. 그 다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3, 그 다음에 9, 3하고 15 되나요? 그 다음에 다시 3하고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따라서 2880을요, 소인수 분해를 해봤더니 뭐가 되냐 하면 2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이 2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 5가 하나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걸로 우리는 n 팩토리얼과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봤더니 이 중에 제일 큰 수가 5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n 플러스 1이 5가 아닐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5 팩토리얼은 5 곱하기 4니까 2의 제곱입니다.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옆에 4 팩토리얼이 있어야 되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 놓고 보니까 2가 2개, 3개, 5개, 6개 딱 나오고요. 3이 2개, 5가 하나 딱 나오더라 이겁니다. 끝났죠.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5 팩토리얼 곱하기 4 팩토리얼로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n은 얼마가 되는구나. n은 5가 되는구나. n은 4가 돼야죠. n은 4가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n 플러스 1이 5고 n이 4기 때문에 그래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n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 총 몇 명이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그럼 남자 4명과 여자 5명이 있기 때문에 총 9명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9명을 원형 대형으로 앉혔답니다. 그럼 이렇게 원형에 이렇게 원 주위에 9명을 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 이렇게 앉혔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옆 사람을 제외한 사람과 악수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악수하려면 몇 명이 필요하죠? 2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9명 중에 2명을 순서 없이 선택하면 돼요. 왜냐하면 A와 B가 악수하는 거나 B와 A가 악수하는 건 서로 다르지 않거든요. 똑같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9명 중에 2명을 순서 없이 선택하는데 자, 문제의 조건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옆 사람을 제외한 사람과 악수하는 경우니까 옆 사람과 악수하는 경우를 다 빼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악수하는 경우 그 다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걸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9를 빼주는 겁니다. 이래놓고 봤더니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구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네요. 그쵸? 맞잖아요. 예를 들어 대각선을 구하려면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요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악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데 이웃한 사람과는 악수를 안 했다 그러니까 변을 제외하고 대각선만 구하겠다는 뜻이니까 구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거와 똑같구나라는 걸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가 있죠. 됐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9 곱하기 8 나누기 2가 되고 거기서 9를 빼줍니다. 그럼 요거 약분해서 4 되기 때문에 9, 4, 36에서 9 빼주면 요거 27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대표유형 28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정육각형의 각 꼭지점에 놓인 6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게 문제입니다. 즉 삼각형을 만들려면 3개의 꼭지점이 필요하니까 이 6개 중에 3개를 골라서 삼각형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 몇 개의 삼각형이 가능하겠냐 라는 걸 묻고 있는 문제죠. 자, 이렇게 점 3개를 선택해서 삼각형을 만들어야 될 때요.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직선 위에 있는 점 3개를 선택하게 되면 그러면 삼각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점 3개를 선택하되 그 점 3개가 일직선 위에 놓이는 경우는 다 제거해야 된다. 없애줘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은 여기 6개의 점 중에 어떤 3점도 한 직선 위에 놓이지 않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그냥 간단하게 6개 중에 3개만 선택하면 삼각형 하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점 3개를 선택할 때 순서는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요 3개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 먼저 선택하고 요거 2개 나중에 선택하나, 얘 선택하고 요런 순서로 나중에 선택하나, 어차피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똑같기 때문에 이 3개를 뽑을 때 뽑히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는 단순하게 6 컨비네이션 3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거
제가 다 외우자 그랬었죠. 이거 20입니다. 계산해 보면 이거 안 한다고 그러는 거 계속 하게 되네요. 6 곱하기 5 곱하기 4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입니다. 그래서 3, 2, 6 딱 약분되기 때문에 요거 20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20입니다. 유제 28-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반원 위에 9개의 점이 있을 때 3개의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9개의 점 중에 일단 순서 없이 3개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삼각형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한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삼각형이 안 나온다 그랬죠. 근데 지금 보니까 요 4개의 점이 하나의 직선 위에 놓여요. 따라서 이 4개의 점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삼각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경우를 다 빼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경우를 전체의 경우에서 빼주기만 하면 나머지들은 한 직선 위에 3개의 점이 놓이지 않는 경우거든요. 따라서 이것만 해주면 우리가 구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9 곱하기 8 곱하기 7 이렇게 되고요. 밑에는 3 곱하기 2 곱하기 1만 남습니다. 그 다음 얘는 4 컨비네이션 3이니까요. 요거는 4 나누기 그냥 1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3, 3, 9, 2, 4, 8 이렇게 되죠? 그래서 12 곱하기 7이니까 뭐가 됩니까? 84가 되고요. 거기서 4를 빼주면 우리가 80개의 삼각형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유제 28-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삼각형의 둘레 위에 9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 세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자, 그럼 이것도 똑같이 접근하시면 되겠죠? 일단 9개 중에서 3개를 순서 없이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삼각형이 될 것 같지만 한 직선 위에 있는 점들 중에 3개를 선택하면 삼각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빼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요 직선을 봤더니 요 직선 하나에 3점이 놓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3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3 컨비네이션 3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직선 위에도 점이 4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점 4개 중에 3개를 선택해도 삼각형이 안 됩니다. 따라서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경우도 빼주셔야 돼요. 그 다음 이 직선을 봤더니 이 직선 위에도 5개의 점이 놓여 있습니다. 그럼 이 5개 점 중에 3개를 선택해도 삼각형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따라서 5 컨비네이션 3 여기까지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빼주고 나면 다른 점들은 한 직선 위에 3점 이상 놓이는 게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따라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얘는 9 곱하기 8 곱하기 7이죠.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입니다. 그 다음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 다음에 0 팩토리얼이지만 0 팩토리얼은 1인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얘는요 빼기 4 계산하지 맙시다. 얘는 빼기 10입니다. 그죠? 여러 번 해봐서 다 압니다. 요건 3개 중에 3개 뽑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1입니다. 됐죠? 예. 따라서 얘는 3, 3 이것도 여러 번 나오네요. 그죠?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84 빼기 15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69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69입니다. 대표 유형 29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4개의 평행선과 6개의 평행선이 서로 만날 때 이들 평행선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죠. 자, 평행사변형 결국은 사각형입니다. 그러면 사각형에서는요, 자, 평행사변형이니까 세로로 평행한 요 5개죠. 하나, 둘, 셋, 넷, 6개네요. 6개의 평행선 중에 2개를 선택하고 그 다음 요 가로로 놓여있는 4개의 평행선 중에 서로 다른 2개를 선택하면요 무조건 평행사변형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구하고 누구를 선택을 해볼까요? 자, 요 평행선과 그 다음 요거 2개를 선택하고 가로줄에서는 요거와 요거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어떤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요 평행사변형, 요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게 잘 안 보이나요? 아예 색깔을 빨강색으로 해볼까요? 요러한 평행사변형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사각형을 만들 때에는요. 윗변과 아랫변 두 개를 선택하고 옆변이죠. 옆변 두 개를 선택하면 그러면 사각형이 하나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얘는요. 그냥 요 세로 평행선 6개 중에 2개 순서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가로 평행선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요거 2개를 곱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거 계산해 주시면 얘는 15고요. 그 다음 요거 계산해 주시면 요거 6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90개구나 라는 걸 계산해 낼 수가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90입니다. 유제 29-1번입니다. 5개의 평행선과 n개의 평행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개를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막 그립니다. 그냥 그 다음에 넷, 그 다음 5개고요. 90도로 만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90도로 만나는 경우를 보면 되겠네요. 하나, 둘. 근데 얘는 정확히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땡땡땡 하고 n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들 평행선으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의 개수가 280개라면 n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거죠. 그럼 방금 전이랑 똑같습니다. 자, 요 가로로 되어 있는 평행선 5개 중에 2개를 순서 없이 선택하고요. 그 다음 세로로 놓여 있는 n개의 평행선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게 선택만 되면 이 4개를 합쳐서 하나의 직사각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런데 이게 바로 280개다 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럼 요거는 10인 거 이제 뭐 계산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n 컨비네이션 2가 28과 같다. 요런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요건 n의 n-1 나누기 2가 28이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n의 n-1이 56이 되는 건데, 자, 56은 87에 56이죠. 그러면 n이 8이고 n-1이 7 된다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n은 8이고요. 결국은 요 평행선 n개라고 했는데 8개의 평행선이 있어야만 어떻게 됩니까? 예,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의 개수가 280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유제 29-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24개를 이어붙인 도형이 있어요. 이 도형의 선분을 변으로 하는 사각형 중에서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는 몇 개겠느냐 이걸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은요, 이거 똑같습니다. 자, 가로로 된 평행선 이게 5개인가요? 5개 중에 2개를 골라냅니다. 그 다음 곱하기 세로로 된 평행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죠? 이 7개 중에 2개를 골라내기만 하면 그러면 무조건 직사각형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총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 요걸 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사각형들을 다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1인 것부터 빼주는 겁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은 바로 어떤 정사각형이냐 하면 요런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요런 게 됩니다. 자, 요런 건 몇 개 있는지 우리가 금방 셀 수 있어요. 몇 개 있습니까? 자, 가로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고요. 세로에 하나, 둘, 셋, 넷 있기 때문에 6, 4, 24, 24개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요거 개수를 다 세서 빼줄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거는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여기 요렇게 되는 요런 정사각형이 몇 개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때는요 요 세로줄 중에서 간격이 2인 세로줄들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뽑을 수 있는 경우가 자 요렇게 2개를 뽑는 거 하나, 요렇게 2개, 둘, 셋, 넷, 5가지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줄 중에서는 5가지를 뽑을 수가 있고요. 자, 가로줄 중에서는 요렇게 하나,
요렇게 둘, 요렇게 셋을 뽑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셋 되기 때문에 총 15개의 정사각형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는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을 찾아보는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3이니까 얘는 요런 정사각형을 얘기합니다. 그쵸? 예, 요거 이상하네요.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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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 정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몇 개가 있느냐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세로줄 중에서 간격이 3이 되는 세로줄을 선택하는 경우가 몇 개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하나, 자, 다시 할게요. 여기에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둘, 그 다음 셋, 그 다음 4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가로줄 중에서 간격이 3이 되도록 뽑는 건 요렇게 하나, 그 다음 요렇게 2개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변의 길이가 4가 되는 거, 그걸 세보는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4가 된다라는 건 이러한 사각형이 몇 개인지 요걸 세서 빼겠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세로줄 중에서 간격이 4가 되도록 뽑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면 됩니까? 요렇게 하나, 요렇게 둘, 요렇게 3개밖에는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 곱하기, 그 다음 가로줄 중에 간격이 4가 되게 뽑는 건 이거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요렇게 2개를 뽑는 것밖에 없죠. 따라서 곱하기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3개를 더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끝난 거예요. 만들 수 있는 모든 직사각형의 개수에서 가능한 모든 정사각형의 개수를 다 빼주면 우리가 구하는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요건 10입니다. 자, 곱하기 요건 7 곱하기 6 나누기 2랑 똑같기 때문에 21 되는 거고요. 자, 요거 다 더해주면 39, 47, 50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따라서 얘는 210에서 50을 빼주는 거기 때문에 160까지가 가능하다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